안녕하세요. 세상에 가치 있는 정보를 전해주는 아카식 레코드의 사서 제네식입니다. 오늘은 채널 첫 번째 영상이자 만화 콘텐츠의 시작으로 베르세르크에 대한 소식을 준비했습니다. 1989년 이래 33년 동안 연재되어 온 다크 판타지 걸작 베르세르크. 베르세르크는 가치와 그리피스, 두 남자의 꿈과 우정, 사랑과 증오, 배신과 복수를 바탕으로 장엄한 이야기가 펼쳐지는 중세시대 배경의 판타지 만화입니다. 인간은 운명에 대항할 수 있는가? 베르세르크가 걸작으로 칭송받는 이유는 작화의 퀄리티도 최고 수준이지만 작품에 내재된 철학적인 메시지 때문이기도 한데요. 현세와 내세, 선과 악, 유일신관과 다신관, 인과율에 의한 운명과 이에 맞서는 인간의 의지 등 동전의 양면이 맞닿아 있듯 필연적으로 공존하는 명과항, 삶과 죽음을 관통하는 거대 담론을 만화라는 수단을 통해 완성도 있게 풀어내고 있는 것입니다. 베르세르크는 30여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단행본 40권이 출간된 극악의 연재 속도로도 유명했죠. 전세계 독자들은 50주를 훌쩍 넘긴 미우라 켄타로 작가의 건강과 컨디션을 걱정하며 그가 죽기 전에 완결이 날까? 라는 우려를 표하기도 했습니다. 만화를 그리면서 괴롭다는 건 거의 없었습니다. 귀찮을 때도 있지만 그 귀찮음마저도 즐거움의 일부분이니까요. 그렇지 않다면 이렇게나 길게 할 수 있을 리가 없어요. 사실 하루종일 만화만 매달리다 보니 사람다운 생활을 적당히 버려버린 부분도 있습니다. 먹어가는 나이에 따른 체력의 저하가 어쩌면 고통이라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지난 5월 6일 비극적이게도 그 우려가 현실이 되고 말았습니다. 20일 영애니멀 공식 트위터를 통해 미우라 작가가 향년 54세의 나이에 급성 대동맥 박리로 사망했다는 충격적인 비보가 전해진 것입니다. 작가의 만화 인생이 고스란히 녹아있는 베르세르크는 미완의 유작으로 남기엔 너무도 아까운 작품이기에 독자들의 슬픔은 이루 말할 수 없었습니다. 특히 작품과 함께 나이를 먹어가던 독자들은 베르세르크를 일생일대의 작품으로 여기며 그 결말을 학수고대하였기에 상실감이 더욱 컸습니다. 이런 가운데 독자들의 관심은 베르세르크의 향후 연재 여부일 것입니다. 실력 있는 유명 작가가 대필하거나 미우라 작가의 어시턴트 팀인 스튜디오 가가에서 바톤을 이어받아 연재가 지속되길 바라는 의견. 반대로 미우라 작가만의 베르세르크에 의미가 있다며 미완의 걸작으로 남겨둬야 한다는 의견이 첨예하게 대립 중인데요. 개인적으로는 적지 않은 시간 동안 호흡을 맞춰온 어시턴트 팀에서 확실한 준비와 시스템을 확립해 나머지 이야기를 써내려 가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그러나 작가가 남긴 대략적인 스토리보드가 있을지라도 디테일 측면에선 예전의 퀄리티를 유지하긴 대단히 힘든 일이겠죠. 어시턴트 팀 수석인 요시미츠 쿠로사키는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 그것을 결정할 입장도 아닙니다. 구체적인 것이 있다 하더라도 시기를 두게 될 것입니다. 라고 밝혔는데요. 연재 재개엔 물리적인 시간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베르세르크의 오랜 독자라면 누구나 장대한 서사시의 결말을 보고 싶어 할 텐데요. 어떻게 보면 이런 순간을 대비하기 위해 준비되어 온 스튜디오 가가. 혹시라도 어시턴트 팀이 미우라 작가의 유지를 이어가게 된다면 앞으로의 베르세르크는 과연 어떤 모습일까요? 미우라 작가는 두루안키라는 신작 런칭 때 진행한 인터뷰에서 본인 어시턴트 팀의 미래를 언급한 적이 있습니다. 두루안키의 연재를 통해 조수들을 단련시키고 내가 합격점을 줄 수 있을 때 베르세르크에도 피드백을 가져올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두루안키는 그리스 로마 신화 세계관이 반영된 작품으로 초안이 좋은 반응을 얻었고 어시턴트들에게 동기부여를 하고 안정적인 직장 환경을 제공하기 위해 그들에게 제작을 맡겼습니다. 이후 검증이 된다면 베르세르크에 투입시킬 예정이라고 밝힌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자면 스튜디오 가가의 작화 퀄리티는 수준급입니다. 미우라 작가의 스타일을 살리면서 좀 더 트렌디하고 아기자기한 느낌을 풍겨요. 최근 베르세르크 작화와 비슷한 점이 많아 보이는데요. 독자의 취향에 따라 호불호가 갈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연출이나 배경 퀄리티 또한 베르세르크에 못지않은 완성도를 보여주네요. 물론 디테일한 면에서 미우라 작가를 따라갈 수는 없겠지만 큰 흐름에선 문제가 없을 것입니다. 연재 속도도 빨라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미우라 작가는 베르세르크의 연재가 느린 이유, 즉 본인의 병적일 정도의 집착을 언급한 적이 있었죠. 고민하던 와중 아날로그 펜을 고수하기보다는 디지털로 바꿔버렸습니다. 그러나 그림을 계속해 그리고 디테일을 채워넣는 건 어쩔 수 없어요. 질병이죠. 병이라고 밖에 말할 수 없네요. 디지털로 보면 그림을 어디까지나 크게 확대할 수 있고 그러면 점 한계까지 지적하게 되어버려요. 선생님 그만하세요. 라는 외침을 듣곤 하지만 이런 걸 발견하면 또 그런 부분까지 그려 넣어지고 싶어집니다. 이런 작업 방식이 작가가 사망한 가장 큰 이유이지만 미우라 작가 스스로가 이런 집착에 재미를 느끼고 본인의 진짜 모습이라고 여겼던 점,
과거 아키라, 북두의 권 등 일본의 만화 바로크 시대에 엄청나게 그려대는 방식에 영향을 받았다는 점에서 절대 바뀔 수 없는 장인 정신에 가까운 집념일 것입니다. 미우라 작가는 제대로 그려졌다라는 건 그만큼 손길과 수고가 많이 들어있다는 증거다. 난 여전히 인간의 수고는 높은 상품 가치를 지닌다고 생각한다. 거기에 가치를 부여하고 싶다. 라고 밝혀왔습니다. 분명한 것은 작가의 이런 아이덴티티가 없었다면 지금의 베르세르크는 없었다는 것이죠. 아이러니하게도 작가가 사망함으로써 이러한 작업 과정이 상당히 단축될 것이고 연재 속도의 상승은 필연적입니다. 염룡의 기사같이 만화에서 못다한 이야기들을 소설 형태로 출간할 수도 있습니다. 신생매의 단 장수인 그룬벨드의 과거 이야기를 다룬 염룡의 기사는 강대한 베르세르크 세계관을 풀어내는 좋은 방법이었습니다. 작품 속엔 피아를 떠나 매력적인 캐릭터들이 숱하게 등장하기 때문에 이들의 비하인드 스토리를 궁금해하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충분한 수요가 있기 때문에 이는 상업적인 측면에서도 성공할 수 있는 카드입니다. 베르세르크의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해서 상업적인 가치가 있는 프로젝트들은 충분히 고려할 만합니다. 하지만 우려되는 점도 있습니다. 첫 번째로 미우라 작가의 즉흥적인 번뜩임이 없는 베르세르크에 대한 의문입니다. 작품 속의 숱한 명대사와 연출들은 미우라 작가의 천재성이 발휘되어 임기응변식으로 구현되었습니다. 전체적인 틀은 있지만 세세한 부분은 작가의 역량으로 채워넣은 것이죠. 베르세르크만의 철학적인 요소가 결여된다면 껍데기만 실한 과일이 될 수도 있다는 우려가 있습니다. 두 번째로 아직 등장하지 않은 캐릭터나 장소 등 미우라 작가만이 할 수 있는 디자인 구현에 대한 불안함입니다. 베르세르크 내의 사실적이면서도 특별한 디자인들은 미우라 작가의 전매 특허였습니다. 어시스턴트 팀의 실력엔 의문이 없지만 미구현된 요소들에 대한 디자인들이 기존 요소들과 조화를 이룰지는 미지수입니다. 세 번째로 외압에 의한 변수가 우려됩니다. 작품의 절대적인 중심이었던 미우라 작가의 부재는 작은 바람에도 휘둘릴 수 있음을 의미하죠. 개념 없는 독자들의 비난과 비판, 편집부와의 마찰, 혹은 스튜디오 내부 멤버들 간의 의견 차이 등 분열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많습니다. 독이 든 선배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렇듯 불안 요소가 적지 않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세계 베르세르크 독자들은 작품의 완결을 바라고 있어요. 작가의 여행은 끝났지만 가치의 여행은 끝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고인이 된 미우라 작가가 일생을 바쳐 그린 작품이니만큼 그의 유지를 이어갔으면 하는 바람이에요. 베르세르크의 향방이 어떻게 될지 아직까진 알 수 없지만 가까운 시일 내에 어떤 형태로든 긍정적인 소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당분간 만화 콘텐츠에선 베르세르크를 주제로 한 영상들을 제작할 예정인데요. 베르세르크를 추억하는 모든 이들이 미우라 켄타로 작가를 이야기함으로써 그는 우리 곁에 영원히 살아 숨쉴 것입니다. 레스트 인 피스, 미우라 켄타로.